황희찬 마저 대표팀 보이콧 선언 동참 이럴 수가. 박항서 감독님 아니면 안 갑니다. 황선홍호 적신호. 울버햄튼은 지난달 29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1-0로 꺾으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터진 마리오 르미나의 선제골이 그대로 승부를 갈랐다. 그는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가 쳐낸 공을 그대로 밀어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울버햄튼은 남은 시간 동안 브라이튼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승리를 지켜냈다. 이제 울버햄튼의 다음 상대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코번트리 시티다. 울버햄튼은 17일 코번트리를 홈으로 불러들여 준결승 진출 티켓을 걸고 맞붙는다. 하지만 대형 악재가 터졌다. 팀 내 최다 득점자 황희찬이 부상으로 쓰러진 것. 그는 후반 9분 허벅지 뒤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다리를 절뚝이며 페드로 네투와 교체됐다. 부상 전력이 많은 햄스트링 부위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다. 그는 올 시즌 중앙 공격수로 변신한 뒤 리그에서만 10골 3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갱신 중이다. 안 그래도 마테우스 쿠냐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기에 황희찬까지 빠진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 후 오닐 감독은 주말에 경기 뉴캐슬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찬이, 황희찬의 애칭가 실망스럽다. 그는 햄스트링에 무언가 느꼈다. 페드로 네투나 마테우스 쿠냐처럼 큰 일은 아니다. 작은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3일 열리는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경기 출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햄스트링은 황희찬이 커리어 내내 다쳤던 부위이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닐 감독은 찬이가 햄스트링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팀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우리처럼 작은 스쿼드 팀에서 특히 공격진에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라며 만약 그가 주말에 출전한다면 아주 놀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희찬까지 잃은 오닐 감독은 공격진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래서 나는 최소한 며칠은 누가 전방에서 뛰는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9번 공격수 수수께끼도 마찬가지라며 애써 농담을 던졌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도 황희찬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축구대표팀에 차출됐고 지난달 초에야 울버햄튼으로 복귀했다. 오닐 감독은 황희찬의 몸 상태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찬이가 최근 훈련에서 아시안컵에 다녀오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정말 실망했다 라며 그의 체력 수준, 피트니스 레벨은 아마 이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닐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 그의 체력 수준을 도우려 했다. 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상을 입고 말았다 라며 부상 이탈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길 바란다 라고 안타까워했다. 황희찬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전지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엉덩이 근육을 다쳤다. 그는 한동안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한 채 재활에 매진해야 했다.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야 교체 투입되며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황희찬은 맹활약을 펼쳤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에서도 후반에 들어와 측면을 휘저었고 호주와 8강전에서는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폐색이 짙던 후반 막판 귀중한 페널티킥 동점골을 터뜨리며 한국을 구했고 연장전에서도 좋은 위치 프리킥을 얻어내며 손흥민의 결승골을 도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복귀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희찬은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나 두 다리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뛰었고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제는 소속팀 사령탑이 직접적으로 실망감을 표할 정도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치면서 더욱 우려가 커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지만 열흘 이상 자리를 비울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안 그래도 쿠냐가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에 황희찬의 공백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울버햄튼 지역지 몰리뉴 뉴스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매체는 황희찬은 햄스트링을 움켜쥐고 있었다. 언제나 매우 걱정스러운 광경이다. 그는 이미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몇 번이나 햄스트링을 다쳤다. 라고 전했다. 또한 오닐 감독의 선수 관리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매체는 분명 황희찬의 날이 아니었고 확실히 걱정이 된다. 그는 햄스트링 부상 전력이 있다. 울버햄튼은 몇 주 동안 그를 방관한 느낌이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엔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얼마나 되든 간에 황희찬을 잃는 건 분명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는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라고 덧붙였다. 와포드에서 활약했던 트로이 디니도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황희찬의 햄스트링이 터진 것 같다. 늑대 군단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좋지 않은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황선홍. 나쁘게만 볼 건 없다. 스안 위클리. 황 감독은 A대표팀을 이끌고 3월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 21일, 원정 26일 두 경기만 지휘한다. 이후 올림픽 대표팀으로 돌아가 4월 15일 현지 시간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겸 2024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을 치르는 겸임 방식. 황 감독이 3월 A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황선홍 임시감독 선임은 나쁘게만 볼 수 없는 카드다. 황 감독은 국내 지도자들 중 가장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인물이다. 지난해 9에서 10월에 걸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지난달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대한축구협회는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해 수장이 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21일 1차 전력강화위원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첫 회의에서 신임 감독에게 필요한 8가지 자질을 발표했다. 8가지 자질은 감독의 전술적 역량, 취약한 포지션을 해결할 육성 능력, 지도자로서 성과를 냈다는 명분, 풍부한 대회 경험을 갖춘 경력, 선수, 축구협회와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 논의할 소통 능력, MZ세대를 아우를 리더십, 최상의 코치진을 꾸리는 능력. 이상의 자질을 바탕으로 믿고 맡겼을 때 성적을 낼 능력이었다.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사령탑을 찾아 3월 A매치부터 정식 감독 체제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2차 회의에서 임시 사령탑 선임으로 눈을 돌렸지만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황 감독은 24세 이하, 와일드카드 제외,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이라는 성적을 낸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2021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설정한 자질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상황. 심지어 손흥민 이강인 싸움 스캔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는 달리 황 감독의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대회 끝까지 끈끈한 모습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역대 최약체 공격진 등 외부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선수단이 내부에서 똘똘 뭉쳐 결과를 낸 덕에 여론을 뒤집을 수 있었다. 지난달 20일 임원회의를 통해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는데 임원회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임시감독이 아닌 정식감독으로 내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그러면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시작으로 FC 서울의 김기동,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학범,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 등 현직 K리그팀 사령탑들의 이름이 언급됐다. 여기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의 임시 겸임 가능성은 물론
감독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최용수 전 강원 FC 감독 등의 소방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K리그 현직 감독들은 대표팀 임시감독 발표 시점에 이미 각 팀에서 전지훈련까지 치른 후 1일 개막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각 구단 팬들의 반발도 심해 대표팀 사령탑이 될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아무리 임시감독 체제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결국 남은 후보들 중 현재 A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설영우 등이 포함됐던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황 감독이 대표팀 임시감독 레이스의 최종 승자가 됐다. 3월 시즌 시작 후 매주 성적과 직결되는 경기를 치러야 하는 K리그 감독들과 달리 황 감독은 3월 올림픽 대표팀 친선 경기만 비우면 임시감독을 맡을 수 있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대표팀 임시감독 발표일 당시에는 이미 K리그 개막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6일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K리그 사령탑들도 임시 혹은 정식 감독 후보로 이름이 언급된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현 시점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고 팀을 떠나는 것은 구단과 팬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황 감독이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을 겸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대는 피파 랭킹 101위의 태국, 22위의 한국과는 엄청난 차이이며 105위의 베트남과 라이벌로 여겨지는 수준이다.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도 지난해 11월 베트남을 6에서 0으로 대파했다. 전술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손흥민,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 만든 대승. 그만큼 전술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승리를 따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아시안게임 메달을 성공적으로 따낸 황 감독의 능력과 한국 태국 축구대표팀 객관적 수준차를 고려한다면 마냥 험난한 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단 3월 A매치는 황선홍 임시감독으로 버티고 다음 A매치가 열리는 6월까지 3개월가량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3개월 동안 국내 해외 감독을 가리지 않고 최적의 후보와 협상해 클린스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MD 현장, 황선홍 임시감독 플러스 2년, 정조국 코치, 득점왕, 주민규는 울산이 먼저다. 기대감 상승은 0.1%, 팀에서 역할이 먼저. 울산은 1일 울산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포항 스틸러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4 개막전이자 동해안 더비에서 아타로의 결승골에 힘입어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주민규는 지난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를 떠나 울산으로 이적했다. 주민규는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울산의 최전방을 책임졌고 리그 36경기 17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2021 시즌 A은 생애 두 번째 득점왕으로 어느새 K리그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가 됐다. 주민규는 동해안 더비에서도 최전방을 책임졌다. 주민규는 특유의 볼을 지키는 능력과 활동량으로 울산의 공격을 이끌었다. 포항이 500으로 밀집 수비를 펼치며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주민규의 위협적인 모습은 여전했다. 주민규는 경기 후 개막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선수들의 간절함이 모여 승리로 이어진 것 같다.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된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은 최근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로 주민규를 택하며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 고 칭찬했다. 주민규는 이에 대해 감독님이 올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다. 선수들 모두 작년에 2연패를 했고 3연패를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경각심을 인지하고 있다. 제가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에서 득점을 해주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선수들도 다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팬분들이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다. 고 전했다. 주민규는 득점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이라고 했다. 주민규는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꾸고 난 뒤에 매 시즌 부담이 된다.